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집해서 조명 오브제를 만들고 있는 금속공예가 이혜선이라고 합니다. 저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맨 처음 이 작업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에 제주도 조화라는 환경단체가 있어요. 공예를 이제 베이스로 하는 그런 환경단체인데, 제주 바다로부터라는 전시를 기획을 하셔서 제주 도민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제주도 바다에 가서 플라스틱 재료들을 주순 다음에 수집을 한 다음에 육지에 있는 금속공예가들한테 나눠주고 그걸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그룹전인데, 한 명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제 그 도민분들이 하나씩 설문지 같은 거를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 재료를 줄게, 수집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써있는 란에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인간이 버렸지만 자연이 이미 만든 반 예술품 같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반 예술을 이제 작가님이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써 있었어가지고 저도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늘 상기시키면서 바다가 만들어 놓은 거에 나의 작업을 합쳐서 바다 플라스틱들이 다시 쓰임을 받았을 때 다시 버려지지 않길 바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올렸던 게 등대였어요. 이제 항해하는 그런 배들을 비춰주잖아요. 밤에 길을 비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했던 것이 빛, 공간을 비추는 빛이고, 그러면 나는 내 손 안에 등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손등대라는 조명 오브제였습니다. 이거를 업사이클이다 아니면 그냥 환경에 대한 걸로 사실 접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플라스틱 재료라는 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접근을 했었고, 금속공예를 하다 보니까 금속 색깔이 이제 금, 은, 동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색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플라스틱을 만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고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재밌으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아직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때 그 제주도 조화에 일주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제가 했던 거는 그 바다에 가서 작가들이 그냥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뭔가 주워서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주운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이거는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처럼 변했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후에 제 작업에 대한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는데 뭔가 되게 괴담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막 이제 바다에 발을 담그면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비도 맞으면 안 된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는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서 책을 읽고 막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관심이 깊어졌어요. 그게 쓰레기 문제로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17년도에 제가 뭘 했냐면, 친한 작가 친구들이랑 빌라에 사는데 빌라 앞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이렇게 작은 산처럼 쓰레기들이 쌓이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조사해보자 해서 그 쓰레기 차를 저희가 진짜 그냥 따라갔어요. 거의 2시간을 넘어서 파주 완전 구석에 있는 선별장에 그게 떨어지고 그거를 새벽 사이에 3-4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선별장에 가서 그 환경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고, 그러면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리서치를 엄청 그 해에 한 거죠. 그게 제주도 조화 그거랑 맞물렸던 거고, 동해 바다에서도 또 플라스틱이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진짜 돌처럼 바뀌어있는 플라스틱을 발견을 한 거예요. 맨 처음 발견했던 거가 이렇게 스티로폼 종류였거든요. 스티로폼이 이제 발포폴리스틸렌이라고, 폴리스틸렌이라는 플라스틱에 공기를 많이 넣은 종류거든요. 이제 부피가 100이면 95% 이상이 공기고 수지가 5%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르고 물에 잘 뜨고 그만큼 풍화도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열에 의해서 녹아서 돌처럼 바뀐 것도 있고,
한강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 사용을 하고 인간이 사용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연에 놓이는구나. 그냥 그거를 그때 느끼고, 자연에 놓인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 시간을 겪어 나가는구나. 내가 집에서 버린 거가 쓰레기 차를 따라서 갔는데 그게 어떤 것들은 땅에 묻히고 어떤 것들은 바다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태워지는데 그 태워진 것도 결국에는 재를 다시 땅에 묻어야 되고 그 재는 또 지하수를 타고서 이제 바다로 가서 다 연결이 되고 이 순환고리를 되게 느끼면서 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뭔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돌처럼 변한 이 오브제들이 내가 전혀 상상하고 예상도 못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고 느껴서 제가 돌처럼 바뀐 그 플라스틱 오브제들을 전시를 하게 됐어요. 일단 제 작업을 시작할 때 저는 제가 직접 해변으로 가서 플라스틱들을 비치코밍 해왔었거든요. 비치코밍한 바다 플라스틱들을 보면 이렇게 부표나 어구처럼 어업에 사용되는 것들이 사실 제일 많이 있고 돌 틈 같은데 이제 끼어 있어서 이게 수거가 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져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린아이들이 휴가 기간에 왔다가 놀고 이제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장난감들, 낚시에 관련된 이런 물품들도 되게 많고 이런 게 형태가 좀 재밌어서 많이 수집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기는 한데 제가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서 되게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집을 많이 하고 작은 모빌이나 조명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화산암을 연구하시는 박사님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암석이 화산암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줄무늬 있는 이런 거는 참 신기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현모양에서 보이는 기공 같은 거가 제가 수집한 거에서도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도 열효에서 녹으면서 공기가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부터 해서 화산이 이렇게 용암이 흐르면서 겉의 온도가 안은 뜨거운데 겉이 차갑게 식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게 겉이 압축이 되면서 굳어서 찌글찌글해지는데 여기 똑같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화산암에서 다 나오는 특징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자연의 것들의 시간을 그들이 똑같이 진짜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전문가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리서치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문 구하고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는 플라스틱 통 손잡이 부분인데 이 플라스틱 통이 바닷속에서 생물들의 생태 공간이 되는 거죠. 단순히 뭐 파도나 바람과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쓰레기고 이건 플라스틱이다. 근데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다른 생명들은 이것을 그냥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기도 하고 화학적인 교류도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수주 설치 작업이에요. 물 안에 모래가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유락들이 있어요. 인공이 자연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처럼 변해버린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 위에 또 식물이 막 싹을 내고 이끼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 자연의 순환을 저는 다시 여기서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서름없이 했었는데 저는 요즘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인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구가 가진 에너지, 자연이 가진 에너지, 인간은 정말 그 일부고 인간이 지금 이런 인공을 남긴 후에도 자연은 이것까지를 다 품으면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인간은 그 속에서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인간과 가까운 이런 동물들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을 어떻게 했을 때 이 공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그런 플라스틱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샹들리에라는 거를
잡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보일까, 많아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가공을 많이 한 것들도 있었고요. 한 단씩 지상에서 먼저 만든 다음에 한 칸씩 올렸어요. 금속과 플라스틱이 막 이런 식으로 한 칸씩 해서 이렇게 한 층씩 만나는, 하나 올려놓고 또 막 달고 또 한 칸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작년도에 전시를 했었어요. 이 공간에서 진짜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이상한 감각을 받았어요. 너무 경계에 있는 공간인 거예요. 정말 이 공간이. 제가 수집하는 뉴락이라는 오브제도 인공과 자연의 경계에 있는 그 지점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제가 몰두하게 되는 건데, 이 공간도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그 경계성과 이 호수인데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이 감각이 너무너무 낯설면서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의 나선형 방파제는 그 대지미술 하면 그냥 교과서에 딱 나올 법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게 돌로 된 작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작업인데, 여기 칠성조선소의 여기에다가 제가 수집하는 플라스틱 암석으로 한번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지름이 15m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낯선 어떤 경계의 곳에, 경계에 있는 물질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놓아 봄으로써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겠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플라스틱을 수집받거나 이제 수집을 하러 가는 게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곳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오늘 싹 치워도 내일 똑같은 양이 또 와서 쌓여 있거든요. 해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의 아래 세대한테 지금보다 나은 거는 못 물려주더라도 유지는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세대도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그래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연에서 뛰놀았던 기억, 뭐 동물들을 봤던 기억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지가 정말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보다 자연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 희망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서 유지라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긴 합니다. 저는 요만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더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의 역사를 보면 이게 석유에서 왔고, 석유에 대해서 또 리서치 하다 보면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정말 엄청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 오고 있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시스템을 바꾸고 거대한 기업 혹은 국가의 시스템, 이 전반적인 것을 바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앞에 일만 해도 허덕이기 바쁜 우리가 그 다음의 것을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그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조금씩 하는 사람 때문에 실제로 바뀌어요. 정말 기업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도. 그리고 시스템도 진짜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개개인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 자본에 대한 것 외의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내 삶의 어떤 만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그게 될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가치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또 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